나는 오늘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수를 시작했다. 칼로 누군가의 목을 그은 게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영원히 후회하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웃기지 않느냐? 그 칼날이 바로 내 가족, 내 사랑했던 언니와 부모님의 손에서 나왔다. 그날 결혼식장 문이 열리기 직전 나는 청첩장에 새겨진 이름을 봤다. 내 이름이 아니라 언니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내 약혼자의 이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그 화려한 불빛 아래서 내 삶은 시작되었다. 나는 김지은,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IT 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매일 새벽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는 삶. 하지만 그 안에는 소중한 꿈이 있었다. 민준과 함께하는 미래?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만난 연인이었다. 그는 건축가 지망생으로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미래의 집을 그렸다. 지은아, 우리 집은 이렇게 만들자. 내가 좋아하는 창가에 책장 두고 그의 미소가 내 전부였다. 언니, 김소연은 나와 다르게 빛났다. 5살 많았지만 모델 같은 외모와 매력으로 어디서나 주목받았다. 부모님은 항상 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소연이는 내 동생답게 예쁘네. 아버지의 말은 항상 그랬다. 어머니는 더했다. 지은이는 좀 더 노력해야 해. 소연이처럼. 나는 그 말을 삼키며 웃었다. 가족이란 그런 거니까.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변했다. 민준과의 약혼식은 작년 가을에 치렀다. 부모님 집에서 작은 파티였다. 언니도 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와인 잔을 들며 웃었다. 지은아, 민준 씨 정말 멋지다. 너 운 좋네. 그 말에 나는 고마워했다. 그런데 그 밤, 민준이 늦게 왔다. 미안, 소연이랑 이야기하다가 그는 피곤한 듯 웃었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언니는 가족이니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민준의 전화가 뜸해졌다. 메시지도 짧아졌다. 바빠서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걱정하며 그의 사무실로 갔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언니의 목소리였다. 오빠, 그 스케치 정말 로맨틱해. 나한테 그려줄래? 나는 얼어붙었다. 민준의 손이 언니의 어깨에 얹어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했다. 아빠, 엄마, 언니가 민준이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소연이가 왜 그래? 내가 오해한 거 아니야. 어머니는 더했다. 지은아, 남자들 일이 바쁜가 봐. 소연이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 무언가 숨겨진 게 있었다. 그 후로 언니와 민준의 만남은 잦아졌다. 카페, 레스토랑, 심지어 내 집 근처 공원에서. 나는 몰래 따라갔다. 사진을 찍었다. 증거를 모았다. 그런데 부모님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아니, 오히려 격려했다. 소연아, 민준 씨랑 잘 지내. 지은이는 이해할 거야. 어머니의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었다. 왜 나를 버리는 거지? 복수의 씨앗이 싹 텄다. 처음에는 그냥 분노였다. 하지만 곧 차가운 계획이 되었다.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우리 결혼하자. 빨리.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흥분. 언니와의 비밀 때문일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 드레스, 청첩장, 하객 리스트. 모든 게 완벽했다. 그런데 청첩장을 보낸 후 부모님 집에 갔다. 거기서 본 광경. 언니와 민준이 소파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언니, 이게 뭐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는 미소 지었다. 지은아, 미안. 오빠가 나를 사랑하나 봐에 부모님도 동의하셨어.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아, 소연이가 더 어울려.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말에 내 세계가 무너졌다. 배신의 시작이었다. 나는 집을 나와 비를 맞으며 걸었다. 서울의 밤거리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그들은 내게 한 대로 영원히 후회하게 할 거다. 상실은 갑작스럽게 왔다. 민주는 내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소연이를 사랑하게 돼서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물었다. 언니가 유혹했잖아. 왜 저항하지 않았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운명이야, 운명. 웃기지 마.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스쳤던 후회. 하지만 너무 늦었다. 부모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지은아, 들어와. 반으로 들어서니 식탁에 언니와 민준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오늘 소연이 결혼 소식 알리려고 어머니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미친 듯이. 결혼. 제 약혼자와요. 아버지는 엄하게 말했다. 지은아, 가족을 위해 양보해. 소연이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민준 씨도 소연이랑 더 잘 맞아. 나는 소리쳤다. 왜요? 제가 뭐가 부족해요? 언니가 훔쳤는데 왜 격려하세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건 나에 대한 게 아니었다. 소연이가 행복해야 해. 너는 강하잖아, 우 강아. 그 말은 나를 더 무너뜨렸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옛사진을 봤다. 어린 시절 언니와 손잡고 웃던 사진. 이제 그건 독이었다. 회사에서조차 상실이 쫓아왔다. 동료들이 소문을 들었다. 지은 씨, 약혼 깨졌대.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전화가 왔다. 언니였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오빠가 날 선택했어. 부모님도 축복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목소리, 예전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이제는 독극물. 밤마다 악몽을 꿨다. 민준의 입맞춤, 언니의 웃음, 부모님의 무관심. 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강남의 바에서 혼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들의 행복이 부러웠다. 복수가 싹트는 건 그때였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체계적인 계획. 나는 민준의 약점을 알았다. 그의 꿈, 건축 프로젝트. 언니의 약점, 명예. 부모님의 약점, 집안의 체면.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전문가가 아니었다. 명예훼손 전문가. 가족 배신에 대한 소송 가능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필요해요. 나는 모은 사진을 보여줬다. 그는 놀랐다. 이건 강력하네요. 하지만 나는 소송을 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약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거였다. 시간이 흘렀다. 언니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청첩장이 도착했다. 내 이름은 없었다. 대신 가족으로서 축복해주세요. 어머니의 필체였다. 나는 그 종이를 불태웠다. 재가 되어 흩어지는 걸 보며 내 결심이 굳어졌다. 상실의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의 차례였다. 증오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뜨겁고 통제불능. 나는 언니의 SNS를 뒤졌다. 결혼 준비 사진들. 민준의 손을 잡은 셀카, 부모님의 미소. 각 포스트가 칼집이었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댓글을 달았다. 도둑년, 하지만 그건 부족했다.
진짜 증오는 그들을 직면하는 거였다. 결혼식 전날 나는 호텔로 갔다. 리허설 디너.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웨이터 복장을 하고 잠입했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언니, 오빠, 지은이는 이해할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약했으니까 민준, 그래, 소연 씨가 더 사랑스러워. 부모님, 우리 소연이 결혼식 완벽해야 해. 집안 망신은 안 돼.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컵을 엎었다. 와인이 쏟아지며 혼란이 일었다. 나는 도망쳤지만 그들의 당황한 얼굴이 머릿속에 새겨졌다.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계 1. 민준의 커리어 파괴. 그는 새 프로젝트를 맡았다. 대형 쇼핑몰 설계. 나는 그의 동료를 만났다. 옛 연인이었다. 민준이가 바람폈어. 증거 있어. 그녀는 믿었다. 소문이 퍼졌다. 클라이언트가 철회했다. 민준의 꿈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단계 2. 언니의 명예. 그녀는 인플루언서였다. 뷰티 브랜드 모델. 나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고등학교 때의 스캔들. 남자친구를 빼앗은 이야기. 익명으로 유포했다. 브랜드가 계약 해지했다. 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지. 왜 그래? 나는 웃었다. 언니가 시작했잖아. 부모님은 알게 됐다. 지은아, 그만해. 가족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했다. 가족. 당신들이 날 버렸잖아요. 그 후 그들은 나를 피했다. 하지만 증오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의 재정. 그는 대출을 받았다. 나는 은행에 압력을 넣었다. 옛 동창 네트워크. 대출 거부. 그는 빚더미에 앉았다. 내 삶도 변했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복수의 에너지가 나를 밀어올렸다. 하지만 밤에는 울었다. 왜 가족이 날 이렇게 만들었을까? 언니는 어렸을 때 날 지켜줬다. 학교 괴롭힘에서. 그 기억이 나를 괴롭혔다. 증오는 순수하지 않았다. 사랑에 뒤집힌 면이었다. 결혼식 날이 왔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교회 앞, 하객들. 언니의 드레스, 아름다웠다. 민준의 미소, 어색했다. 서약 중, 민준이 멈칫했다. 소연 씨, 정말 사랑하나요? 언니는 웃었다. 당연하지. 하지만 그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내 복수의 첫 승리였다. 계획은 그물처럼 짜였다. 세밀하고 벗어날 수 없게. 나는 민준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그의 가족. 어머니가 병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병원에 연락했다. 환자 가족이 바람피워요. 스트레스 줄이세요. 소문이 퍼지며 그의 어머니가 무너졌다. 민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 취소. 언니에게는 더 잔인했다. 그녀의 비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편애 때문. 언니는 우울증을 앓았다. 약을 먹었다. 나는 그 약 처방전을 유출했다. 모델이 정신과 다녀 미디어에서 기사 나왔다. 언니의 커리어가 끝났다. 그녀는 울며 전화했다. 지은아, 제발. 죽을 것 같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언니가 날 죽였잖아. 부모님은 이제 공포에 떨었다. 집안 사업, 중소기업. 나는 고객을 빼앗았다. 옛 파트너에게 사기 의심 소문. 매출 하락.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입원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기도했다. 지은아, 용서해.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들의 격려, 결혼 권유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내 내면은 갈등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괴물이 됐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복수.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솔직히 중독이었다. 복수의 쾌감. 그들의 고통이 내 상처를 채웠다. 최고조의 계획, 재결합. 나는 민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용서할게. 그는 왔다. 카페에서. 그의 얼굴 초췌했다. 지은아, 미안해. 소연이가 나는 손을 잡았다. 알아. 하지만 사랑했어. 그는 흔들렸다. 그날 밤 우리는 잤다. 배신의 맛 언니가 알게 됐다. 폭발했다. 너 미쳤어. 내 남편. 나는 웃었다. 언니 남편. 내 약혼자였어. 부모님은 중재하려 했다. 가족 모임. 하지만 나는 폭로했다. 모든 증거. 사진, 녹음. 당신들이 시작했어요. 그들은 무너졌다. 아버지의 눈물. 지은아,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늦었다. 계획의 그물이 조여들었다. 절정은 폭풍처럼 왔다. 언니와 민준의 결혼 1주년. 그들은 파티를 열었다. 고급 호텔.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갔다. 블랙 드레스, 마스크. 하객 중에 섞였다. 무대에서 그들은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 불안했다. 언니의 미소, 억지였다. 나는 MC에게 돈을 쥐어줬다. 특별 영상 상영회요. 스크린이 켜졌다. 우리 세 사람의 이야기. 배신의 장면들. 유혹, 격려, 결혼 권유. 하객들의 옹성거림. 언니가 소리쳤다. 멈춰. 가짜야. 하지만 증거는 진짜였다. 민준이 무너졌다. 소연아, 나, 지은이를 아직 그의 고백. 파티는 지옥이 됐다. 언니는 나를 찾아왔다. 복도에서. 지은아, 왜? 우리는 가족이야. 나는 대답했다. 가족. 당신들이 날 팔았잖아. 우리는 싸웠다. 머리채 잡고 울고.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후회가 보였다. 미안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약했어. 하지만 나는 밀쳤다. 늦었어. 민주는 도망쳤다. 나를 쫓아. 지은아, 다시 시작하자. 나는 웃었다. 너도 배신자야. 그는 무릎 꿇었다. 하지만 나는 떠났다. 부모님 집으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끝내 어머니의 말. 나는 모든 걸 불태웠다. 사업 서류, 가족 사진. 이제 자유해요. 폭풍의 여파. 언니는 자살 시도. 병원. 민주는 이혼 소송. 부모님 사업 파산. 나는 멀리서 봤다. 내 손에 피가 묻었다. 하지만 후회. 없었다. 오히려 해방. 대가는 그림자처럼 길고 어두웠다. 언니는 회복됐다. 하지만 정신과에 다녔다. 민주는 서울을 떠났다. 캐나다로. 부모님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 사업은 끝. 나는 승진, 새 연인. 하지만 빈 껍데기였다. 1년 후 언니가 왔다. 지은아, 용서해. 나도 고통받았어. 그녀의 눈, 변했다. 나는 안아줬다. 언니, 우리 다 망가졌어. 부모님도. 미안하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상처는 영원했다. 나는 떠났다. 제주로. 바다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공정했다. 그들의 대가. 하지만 내 대가? 외로움. 사랑의 상실. 그래도 후회 없었다. 왜냐?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새 삶. 하지만 그 그림자는 따라다닌다. 가족의 배신, 영원한 교훈.
그리고 복수의 맛, 달콤 쌉싸름.